Good morning. 참 좋다. 저기 산 쪽으로 쭉 걸어 올라가기에는 좀 몽산 허리가 좀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좀 옆길로는 좀 오기가 좀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지방 출장에 있어서 청량리역에서 9시쯤에 이제 기차를 타는데, 그래서 5시쯤에 집에서 나와서 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벌써 한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늘 이렇게 걸으면서 각오를 다지고 마음을 수양을 하지 않으면은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게을러지고 이 사실 침묵하는 거, 말 안 하는 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자꾸 이렇게 떠벌리는 것도 나름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담배를 끊겠다고 혼자 약속하고 혼자 실천하는 것도 좋은데, 나 담배 끊었어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떠들면은 그러면서 또 몰래 담배 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없어 보이잖아. 자기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놓고. 그게 이제 자기의 실천 의지를 자꾸 확인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약한 인간의 존재가 자기 자신을 지키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제 자신을 다짐하는 것도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사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들고 혼자 이렇게 떠들고, 저는 일방적으로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일방적으로 전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옷샘이 좀 그럴듯하게 들리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 영화배우 같은 사람도 그냥 대중 목욕탕에서 만나면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이제 분장시켜 놓고 화면에서, 영화 속에서나 텔레비전 모니터 속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있어 보이잖아요. 좀 그럴듯하고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가끔은 제가 제 방송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야, 오성식이 제 말 잘하네? 제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성식이가 꼭 그렇게 지가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실천하고 사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지만, 설교를 하시고, 그분들도 인간인데 또 이렇게 설교하고 강론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삶이 꼭 멋지냐? 그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봐.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신을 단속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했던 말 가운데 뭐가 있었지?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접어두었던 제 이야기를 들춰본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참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늘 반성하고 그리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사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반짝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원위치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원위치 되고 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방법은 습관이죠. 습관. 좋은 습관들이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그러면은 습관화가 돼가지고 익숙해지거든요. 저는 지금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뭐 하루에도 지방도시 2개, 3개는 그냥 가볍게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뭐 해외도 저는 일본도 당일치기로 한 3번 갔다 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전 세계를 그냥 가볍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하나의 습관인 것 같거든요. 엊그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비 학부모가 아빠는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쿠웨이트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셨대요.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그때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다 영어를 잘 한답니다. 당연히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때만 그 국제학교나 아니면 영어권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그 나이 또래는 영어를 더 잘합니다. 그게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리하고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유리하고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이제 와이프한테 우리도 애들을 좀 OSS로 보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영 말을 들어주질 않는다. 그 어린애를 무슨 결국은 이제 설득에 성공을 했다고 등록을 하시긴 했는데 참 예전에 제가 있잖아요. 1980 그때 몇 년이냐 89년쯤 됐었나? 정확한 그러니까 대충 고 무렵이에요. 고 무렵에 EBS에서 그 세계 영어 교육 현장을 가다 뭐 이렇게 갖고 스웨덴 쪽 스웨덴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당시에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980년대 후반이니까 90년이라고 쳐도 2000년, 2010년, 2020년 35년 전이네. 35년 전에 스웨덴을 갔을 때 스웨덴은 이미 스웨덴어가 있잖아요. 스웨덴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된 그 방송 있잖아요. 외화. 우리는 영어로 된 외화가 한국의 텔레비전에서 방송될 때는 더빙해서 주로 나오나요? 아니면 자막 처리해서 나오거나. 그렇죠. 근데 스웨덴에서는 그냥 영어는 영어로 틀어버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모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어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언어. 그렇더라고요. 이미 35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사람들은 영어를 다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뭐 독일어도 어지간하면 하고. 그냥 유럽 사람들은 2개국어, 3개국어 하는 거 뭐 그렇게 버겁지 않게 다들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히딩크 감독 보세요.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영어 다 잘하잖아요. 그죠? 축구 감독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환경 자체가 그렇게 모국어가 있으면서도 영어는 기본적, 아주 디폴트 가격으로, 디폴트 값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걸로 그렇게 스웨덴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스웨덴 사람들은 국민의 뭐 거의 절반 정도가 해외를 들락날락하면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국내 국외를 별로 가리지 않는 거죠.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내수 시장이 워낙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월드와이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인생 자체가. 근데 그게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실 외국어에 가장 관심이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제일 강한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외국어 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근데 이제 워낙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세계 각 국어가 미국에서 통용이 되고는 있지만 하여간 그래요. 근데 그때 하여간 스웨덴에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지방 출장 가듯이 해외 출장을 가고, 그 다음 뭐 지방에 발령 나듯이 그냥 해외에 발령이 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 35년 전부터. 스웨덴에 그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뭐 볼보 자동차도 있고, 이 쇠 부분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되게 앞서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스웨덴이 이제 그 할리몬, 그 노벨상 시상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최고의 그런 어떤 그 노벨상 후보자들이 내는 그 다양한 지식들이 자동으로 또 유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35년 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또 몇 년 전인가 그 당시 1980년대만 해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없는 나라가 없었고,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요 한국이 딱 그렇습니다. 35년 전에 스웨덴의 모습이나 또 30년 전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모습. 근데 일본은 지금 이제 맛이 갔고, 스웨덴은 여전히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한국이 요즘은 이 작은 나라에서 요즘은요 뭐 좀 한다는 그 사람들은 영어 다 잘합니다. 영어 다 잘합니다.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도 적어도 뭐 자기 의사 전달하고 이런 정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먹고 살만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영어 잘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그 한국의 위상,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를 잘해서 세계로 뻗어가서,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저는 이제 가끔 그 정말 안타까운 게,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한국에서 살겠다. 그냥 한국에서 살겠다. 뭐 경제력이 있으면 전부 다 외국에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냥 음식 먹는 거를 우리가 한식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양식만 먹고 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 음식을 입맛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 먹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요즘 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음식점이 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다 먹고 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그 사업 영역도 우리가 하는 일도 한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언어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행동 반경이 넓어야 되지. 행동 반경이 넓으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고 언어로부터 자유롭고 체력이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마인드와 그 글로벌 룰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죠.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특히 이제 언어는 어렸을 때 안 하면은 이게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키 크는 거하고 똑같아서 지금도 그냥 오로지 공부만 한국식 공부만 해가지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오성식 이상하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주제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특별한 그새 날이 밝았다. 특별한 뭐 이야기 주제가 없더라도 그냥 여러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하루를 맞이하는 게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 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뭐 영어를 배워도 해외여행 가는 데 정도만 쓸 수 있다. 뭐 그 정도일 수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구도 적은데 그냥 로컬 퍼슨으로 도메스틱 퍼슨으로 국내 사람들만은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기에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영어에 능숙해야 되고 반드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꼭 한국에서만 뭐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언어를 무기로 가지고 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세계로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정말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요, 한국이 인구 절벽이잖아요.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달리하냐면은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좋겠죠. 설령 인구가 우리 기대만큼 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를 수입하는, 그러니까 이민 국가가 이미 됐고 이미 이민 국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작은 인구지만 워낙 사람들이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똑똑하기 때문에 다혈질이고 에너지가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영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 나가서도 역동적으로 살 수 있다.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한국에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름만 삼성이지
태생이 한국일 뿐이지 삼성전자가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그냥 글로벌 기업, 세계 회사죠. 그러면 한국이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삼성이 망하냐? 그렇진 않죠. 삼성, 현대 이런 게 다 미국에 공장이 있고 인도에 공장이 있고 중국에 공장이 있고 전 세계에 그렇게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도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인간도 개인 한 명 한 명도 우리 일단 마음 자세 자체가 글로벌로 세팅이 돼야 되고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야지 되고 그냥 국내에서 뭐 해갖고 먹고 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일을 하고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그 무엇인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곡관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반드시 앞으로는 그런 세상에 살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언어인데 언어는 어렸을 때 해놓지 않으면은 성인이 되면 절대로 불가능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고요. 절대로 불리하다. 절대로 불리하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하셔서 잘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게 그러면 저는요 한국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창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또 지방 출장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하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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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